영상을 보여드릴 텐데,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돈벌을 꼭 깨워라, 늦게 깨워라, 일찍 깨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 그런 건 아니고, 저희도 이제 한 통 깨워 놓은 김에 이 깨운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. 이 벌통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깨웠어요. 2주 전에 깨웠으니까 1월 23일에 깨웠습니다. 1월 23일에 깨웠고, 뭐, 우리한테 늦게 깨우라 그러더니 너 혼자 먼저 깨우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, 그건 아니고, 이제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강의 들으러 찾아오시는 분들 위해서 실습을 하거든요. 실습할 때 그때 곰벌 깨우기 실습하면서 한번 깨워 놓은 겁니다. 추워서 다른 통들은 다 안 깨웠는데 한 통만 깨워 놓은 거고, 저도 깨우고 나서 어떤 상황일지 궁금해서 오늘 열어보고 촬영해 봤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저기 포장해 준 상태죠. 여기 은박보온재 하나 대놨고 비닐 개포 2장 덮어 줘 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,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쪽이 뒤쪽이잖아요. 보면 아시겠지만 소문이 없는 거 보니까 요쪽이 뒤쪽이에요. 뒤쪽이고, 이 화면의 아래쪽이 소문 쪽입니다. 앞쪽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고체 사료는 뒤쪽으로 놓고 화분떡은 요 앞쪽으로 놔뒀어요. 제가 배치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해놨죠. 그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 흐름이 강한 소문 쪽에서부터 공기 흐름을 느끼고 그쪽부터 먹이를 먹거나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또 그쪽에 몰려서 생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앞쪽에다가 화분떡을 놔준 겁니다. 실제로 화분떡을 뒤에다 놓으면은 화분떡에 습기가 너무 차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고체사를 뒤에다 놔줬는데 보시면은 화분떡 많이 먹었죠. 지금 깨운 지 2주 됐는데 1kg짜리 넣어줬거든요. 1kg짜리 넣어줬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3분의 2 정도. 그리고 뒤에 보시면 고체 사료는 거의 4분의 3 먹어놨어요. 4분의 3 먹어놨습니다. 많이 먹었습니다. 고체 사료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, 고체 사료도 저만큼 먹어놨는데 요 제가 격리판 너머에 이렇게 넣어놓은 속이 있거든요. 요거 지금 카메라를 잘못 찍어서 안 보이는데 여기 먹이가 절반 정도 밀개가 돼 있었어요. 근데 그 절반 정도 밀게 돼 있는 걸 지금 거의 싹 다 먹었어요. 거의 싹 다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은 고체 사료 안 넣어줬으면은 이 사이에 아사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체 사료 넣어주길 잘했다 싶더라고요. 요 격리판 너머에 예비장으로 넣어준 건데 여기도 벌 이렇게 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. 뭐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 좀 몰려서 붙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봄벌 깨울 때 2장 넣고 격리판 넣고 요거 예비장 넣어줬어요. 원래 월동 전에는 이 봉군이 5장이 있었습니다. 오매벌로 월동 들어간 거였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탈락하고 해가지고 깨울 때 보니까 한 3장 반 규모 되더라고요. 아, 4장, 3회벌이었었다. 3회벌이었는데 3장 반 정도, 3장에서 3장 반 정도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매 넣고 확 줄여줬고 요렇게 쫙 붙어 있더라고요. 여왕벌이 여기 있었어요. 여왕벌을 찾아서 요 찍었는데 요 마우스 있는데 여왕벌이 있는데 얘가 이제 몸을 불렸더라고요. 겨울에는 몸을 축소시키니까 안 보이잖아요. 지금은 몸을 불려가지고 요걸 열자마자 바로 여왕벌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래서 몸을 불리고 본격적으로 산란에 들어갔습니다.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했습니다. 예, 제 원래 계획에 맞게 깨우긴 했지만 추운데도 불구하고 깨운 거였는데 일단 산란 의욕이 빵빵해서 다행이었습니다. 벌들은 이렇게 붙여놨고 아무래도 임의로 압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. 한 판 가득 붙어 있고, 그리고 이제 털어서 보면은 산란 얼마나 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산란 이만큼 했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저희는 가온을 따로 안 하거든요.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직은 이렇게 탄력 받을 때처럼 한 판 가득 산란은 절대 못 하는데, 그래도 이게 손바닥 2장 정도 규모로는 산란을 봉개를 해놨어요. 손바닥 2장 규모 정도로는 짙은 갈색으로 봉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봉개 색깔이 다 다른 것도 아니고 봉개 색깔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며칠 차이를 안 두고 산란을 이렇게 꾸준히 잘 한 것 같고 비닐 포장을 잘 해줬더니
딱 손바닥 2개 정도 크기로 봉판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됐고, 봉개 주변으로는 여기 애벌레, 유충이 많이 있었어요. 애벌레가 많이 있었고, 또 봉판이 없는 장에는 알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. 요거는 그 다음 장인데, 하나 안쪽에 있는 장인데, 또 꺼내본 거고, 이제 두 번째 장 보고 최종 마지막 장 이제 본 건데, 여기도 벌이 좀 빠글빠글하게 붙어 있었고요. 여기는 아무래도 이 스티로폼 벽면에 붙어 있던 소비거든요. 스티로폼 벽면에 붙어 있던 소비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 산란을 안 했어요. 저번에 말씀드렸죠. 보온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요 소비를 놔두면은 그 벽에 붙어 있는 소비는 산란을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. 산란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. 늦게 하는 그 소비에다가 산란 늦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비도 아직 그 봉개가 이루어지진 않고 알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애벌레는 제가 크게 많이 안 봤는데 요 애벌레 여기 있는데 알이 많이 보였어요. 그래서 봉판은 확실히 안쪽에 있는 장보다 벽 쪽에 있는 장이 봉판은 작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산란 얼마나 했는지 상황 점검은 이렇게 해봐서 내검은 끝냈고 이제 깨운 지 저희가 한 2주 딱 2주 됐거든요. 딱 14일이 됐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. 날씨가 추워서 안에 습기가 계속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는 봉판도 보시다시피 손바닥 2장만 하고 그다음에 애벌레도 중간에 많잖아요. 많기 때문에 요 이제 물을 좀 넣어줘서 습도 유지를 중요하게 해줘야지 얘네들이 아무래도 육아하기가 더 편합니다. 왜 그러냐면 어, 육아하려면은 습도가 60%가 돼야 되는데, 습도가 지금은 한국의 겨울은 습도가 굉장히 낮죠. 그래서 인위적으로 습도가 높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소문급수기 이렇게 해줬습니다. 원래는 저희가 늦게 깨우고 물도 늦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안에다가 안 넣어주는데 날씨가 워낙 추워서 요 통은 제가 내검하면서 안에다 넣어줬어요. 비닐계포 먼저 덮어주시고 제가 순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. 비닐계포 덮어주시고 비닐계포는 2장 빵꾸 뚫려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한 장으로는 얇으니까 2장 해주시고 면계포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? 보온계 올려주시고 보온계포 올려주시면 끝납니다. 이렇게 꺾는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벌들이 계속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습기가 좀 물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너무 습한 게 물러나다 보면은 벌이 없는 공간인 이쪽으로 물방울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몰린 습기가 물방울 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게 얼거나 최악은 곰팡이가 펴요. 곰팡이가 피면은 봉군 전체 안 좋기 때문에 입 안에서 발생한 습기를 벌들이 섭취도 하고 또 안에 습도 유지가 최상으로 되게 만들고 또 곰팡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꺾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저희 본벌 깨운 거 진행 상황 한번 봤습니다. 일찍 깨우신 분들도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갈 거예요. 제가 일찍 깨운 분들 어떤 거 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이더라고요. 뭐 적게 산란한 통은 약분은 손바닥 하나 산란했고 좀 이제 어느 정도 탄력 받은 애들은 한 이만큼 산란했고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.